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5월 1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금요경마 지급조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용찬 의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고수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4월 경마 끝나고 이제 5월의 첫날이 금요경마로 펼쳐져요. 5월 한 달에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고, 저는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겹쳐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결혼기념일 겹쳐 있죠, 뭐 많아서 저는 그렇죠.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자신 있는 경주들이 좀 있어요. 자신 있는 말들이 이번 주에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팅도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인데. 문자 신청해야겠다. 믿고요. 싸게 해줄게요. 형이 싸게 해줄게. 싸게 해주지 말고 그냥 정당하게나 대가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정가대로 가네. 정가대로. 그래야지 그 예상이 제대로 맞지. 나는 싸게 해줘봤자 얼마나 싸게 해주겠어 또. 500원 깎아주면. 500원 깎아주면 뭐 싸게 해주는 거지 뭐. 낼래 그냥 다. 네, 5월의 첫날이고, 그리고 5월 1, 2, 3 이제 3일간의 경마가 펼쳐집니다. 1일은 또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경마장을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이겨놓고 시작을 해야 가정의 달 가뜩이나 또 돈 들어갈 때 많고 한데, 또 황금 연휴라고 하잖아요. 월요일만 쉬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를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경마를 좀 함께 하실 것 같은데, 반드시 좀 좋은 결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렸는데,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부산 경마장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정신없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사 한 5-6명 좀 잘릴 것 같고. 네, 분위기가.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들이 좀 엮여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다들 몸을 사리게 마련입니다. 몸을 사리고 소나기는 피해가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승부를 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들이 많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요경마의 흐름 자체가 터질런지는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부산이 지금 복잡하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승부경주 공지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6경주 이제 메인 승부 스타트를 끝내요. 이혁호가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요. 고수위원이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최영찬 위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요. 저희의 이제 추천 경주 준메인 승부는 전반부에 펼쳐진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8경주, 9경주 세 경주는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0 경주고요. 12마리 출전했는데 참 재밌는 부분도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1경주 일단 고만고만한 마표들이 많아요. 일단 인기 1위는 9번 대호강자가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일단 9번 대호강자도 뭐 솔직히 뭐 직전 경주 들어왔는데 저는 좀 실망스럽게 봤어요. 들어오는 왔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다음번에 좀 편성 좀 빡빡한 편성을 만나면 잘라버려야지 했는데 편성이 안 빡빡해요. 그래서 일단 9번 대호강자 자르지는 못하겠고, 자, 이번 건 고수가 노려드리는 마필은 12번 비호 질주라 마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은 있어요. 자, 이 마필이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발주도 괜찮아요. 근데 마필이 엄청나게 좀 끌죠. 지점원주도 엄청나게 끄는 모습 보면서 선두권 2열에서 엄청 개무리를 했는데, 그때 얘가 인기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거 치고는 엄청나게 잘 뛰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근데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9번 대호강자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요 11번 비호질주는 안 빠지지 않겠냐. 자, 이 마필은 세게 노리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1번마 비호질주 1000m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대호강자가 대보름달하고 뛰어봤고, 비호질주가 대보름달하고 뛰어봤는데 그 도착차를 계산하시면서 좀 따져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박성광을 어떻게 믿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찬이요. 일단 뭐 훈련 모습이라면 대호강자 이상 없어요. 이상 없고 일단 쿨러나하고 꿈으로 같이 출전, 지금 6주에서 2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쿨런을 끼워놓고 같이 강하게 한번 훈련하는데 쿨런이 5분마죠. 그리고 기본적인 선행 능력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두 마리가 좀 따라가는 그 전략 자체를 보였는데 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거의 안 팔리는 말인데 6번 꿈으로도 상태가 좋아요. 의외로 이 말이 내치기에 붙여놓고 대호강자는 외치기에 붙여놨는데 쿨런을 따라가는 그 스피드 자체가 괜찮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호강자가 굳이 된다라면 꿈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해준다라면 한 집 승부까지 가능할 정도로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호강자는 인기마이기 때문에 뻔한 뭐 얘기를 자제하겠고 꿈으로도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꿈으로. 그리고 이제 비호질주 나왔고요.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조에서 두 마리가 같이 나왔죠. 이제 대호강자하고 꿈으로. 30조에서 6번마 올 비하인드 미와 그 12번 제너럴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두 마리를 모두 다 이희청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승은 이제 올 비하인드 미 쪽으로 기승을 했는데 과연 이희청 기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따져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재밌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냥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어요. 이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번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게 이제 3번만 자유로운 환입니다.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제 고수위원이 추천드린 11번 비호질주도 앞에 가죠. 대호강자도 앞에서 분명히 뛸 거란 얘기입니다. 뭐 2번만 마하헤라 같은 경우도 선두력을 분명히 보여줬던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말인데 자유로운 환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선행을 갔잖아요. 선행을 갔는데 12월 5일날 스타명원하고 뛸 때 모습을 보면은 스타명원을 보내놓고 안쪽 뒷자리를 따라가는데 모래를 맞아도 말이 크게 요동을 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은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경주들을 쭉 복귀를 해봤을 때 자유로운 환희가 많이 못 뛴 건 아니에요. 상대들이 조금은 잘 뛰었던 부분도 없잖아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3번만 자유로운 환희 이번까지는 한번 믿어보고 싶다. 자유로운 환희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요. 말 9마리 나왔습니다.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 고수위원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최영찬님부터 가겠습니다. 청춘 열차가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 아마 동영상을 부산 외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 동영상으로 어차피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주력 패턴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또 띄엄띄엄 적용을 했는데 이 마필은 이미 빨간 판을 달고 조겼을 때 지난주에부터 상위군 말들하고 계속 병합을 했어요.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출전 주기 자체가 좀 길어진 가운데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훈련 자체는 어느 말 못지않게 준비를 잘했다. 다만 이번 주가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모든 건 다 끝났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7번만 청춘 열차. 저도 지난번에 청춘 열차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말인데요. 이게 생각보단 까다롭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끝날 경주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7번만 청춘 열차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제가 한 마리만 더 언급을 드리고 간다면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보다는요 1경주에 비호질주와 대호강자가 같이 뛰잖아요. 그 두 마리하고 같이 뛰어본 말이 이번 경주에 나옵니다. 9번만 대보름달이죠. 그 1경주에 대호강자와 비호질주의 경주 결과를 놓고 이 경주 때 대보름달의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도 청춘열차 세게 봐요. 그리고 9번만 대보름달을 말씀드린 그런 팁을 좀 활용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전장에 돈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경주들은 좀 편안하죠. 자, 돈 만들러 가겠습니다. 고수연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이경주예요. 오전장에 한번 승부 한번 강하게 들어갈 작정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3주 연속으로 또 지구조서도 썼어요. 또 지난주 일요일 부산교차 상경주였죠. 중앙체강 쌍복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주력으로 때려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이 경주는 그렇게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일 배당판이 열리면 7번 청춘열차와 9번 대보름달이 깜빡이 형성할 경주입니다. 두 마필이 인기를 모아주면서 깜빡이로 형성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 7번, 9번을 깰 만한 확실한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팔리는 인기 마피들 몇 개 있어요. 일단 2번 우승최고도 이것도 또 바람은 불어줄 것이고요. 4번 이글 하트 또 이렇게 팔려줄 수 있는 마피들인데 저는 7번, 9번 대끼리를 깨고 들어갈 만한 강력한 대가리를 세워놓고 자 그냥 한 방에 집중을 할 거예요. 거의 단통으로 7번이나 9번 둘 중에 한 방 쪽으로 때릴 거예요. 둘 중에 한 방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번 경주 한번 승부를 5년차 첫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위원의 준메이 승부 경주입니다. 청춘열차와 대보름달을 깰 만한 놈이 있다. 놈인지 연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끼리 맞고는 깰 만한 말이 하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승부를 잡았어요. 뭐 한 방 찍어 먹기 좋은 경주, 때려 먹기 좋은 경주나 고수위원하고는 스타일이 잘 어울리네요. 고수위원의 이경주 준메이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400 국내산 육군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이어코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요. 뭐 내용 없는 경주인데 그냥 아무리 봐도 단통밖에 안 보이길래 그래서 준메인 승부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 최용찬이부터 갈게요. 뭐 훈련을 보면 마무리 훈련 때 진짜 인상적이었던 모습을 보인 말이 임펜션드 마린입니다. 은하하고 마무리 훈련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조교가 강도가 세진 않았어요. 세지 않았는데 마무리에 나주나 했더니 역시 마무리에 제대로 병합 훈련을 아주 강하게 습보 훈련 때려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마무리만 아니었다면 약간 의심을 해볼 텐데 마무리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임펜션드 마리는 인기마로서 또 추천드리는 말로서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네, 8번마 임패션드 마린 최용찬의 추천마였고요. 고수연. 예, 이번 경주 3경주 최홍천현이 8번 임패션드 마린을 추천드렸는데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은 그냥 서있죠. 8번 임패션드 마린 뭐 이어코 위원이 이마필의 약점을 보고서 자르고 승부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최혹시 일단 8번 임펜션 드림 마린은 세게 봐요. 일단 단독전행이에요. 얘가 편성이 발빠른 말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얘는 말이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고 지점 경주도 자꾸 여유가 있었고 또 이번 경주 싸가지 없게 조경한 게 아니라 더욱더 충실하게 훈련 강도도 올렸고 일단 8번 임펜션 마린은 최홍찬 위원과 더불어서 고수가 추천드리겠고 자 우리 이어코 위원의 승부 내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난감한데요. 이번 3경주. 저는 임패션드 마린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기 때문에 느낌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임패션드 네. 마린을 안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승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놓고 따지면 지난 경주에서 2위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딱 그겁니다. 그리고 임패션드 마린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말이에요.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저도 높게 봤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경주는 뭔가 서로 비슷한 주행 습성을 지닌 말들이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임패션드 마린이 선행은 갈 수 있으나 초반에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는 과정에 힘을 쓰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패션드 마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 자체가 도저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증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패션드 마린을 자르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를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틀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임패션드 마린이 제일 세다라는 거는 이어코도 알고 있죠. 이어코도 알고 있는데 다만 한 번쯤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말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 그 말들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편성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임패션드 마린을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인데 우리 또 같이 양쪽에 계신 또 해설위원분들이 추천을 드려가지고 좀 난감합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승부를 들어가는 포인트는 8번마 임패션드 마린을 자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칠 생각은 없어 그냥? 그건 한번 현장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고요. 어찌됐건 임패션드 마린을 바치던 아니면 자르던 임패션드 마린 정도는 뭐 그냥 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면 그렇죠. 승부를 들어갈 만한 경주야. 그래서 임패션드 마린을 뭐 무조건 이긴다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친다면 쌍승식 정도 받쳐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련한 3경주 다소 좀 과격하고 공격적인 그런 승부 경주인데요. 이런 경주가 돈이 돼요. 한번 연구해서요. 현장까지 분위기 한번 빨리 듣고 나도 녹음 좀 하게. 녹음 좀 빨리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경주 이었고의 승부 경주였고요.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4경주로 넘어갑니다. 방금 기침을 끝낸 우리 최영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참 어려웠고요. 이거 적중하면 맞추기만 하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신마들과 기존에 이제 경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들이 워낙 많이 출전을 했고 팍 터지게 싸울 경주라. 그래서 이거 까다로운데? 그래서 저는 승부 개인적인 예상의 승부 경주로도 안 잡았어요. 근데 이걸 최영찬 의원이 승부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경주를 승부로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적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최영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4경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고승현부터 가겠습니다. 예, 도대체 왜 승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주에?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경주인데 이 승부로 들어간다는 거는 최영찬 의원이 또 조교로 뭔가를 또 있다는 얘기죠. 시원하게 또 잡아냈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복귀로 봤을 때는 센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좀 주인검사 때 싹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4번 올림피아 퀸이고 데뷔 전에 1300을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떡이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 경주에 1200으로 내려와 있고 이 마필의 주인검사 내용을 보면은 이 주포가 탄력이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4번 올림피아 퀸, 자, 요 마필이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4번마 올림피아 퀸. 이거는 들어오면 돈 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말이 주행 심사를 잘 받아서 데뷔 전에 인기만 했어요. 근데 1300을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박살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닥 보면은 바닥패가 저 바닥에 꽂혀 있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언제나 배당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죠. 저도 10만 한번 저는 좀 가보고 싶은데요. 10번만 에이스 마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은 참 희한하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마방이 서울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10만 승부 잘하는 마방하고 10만 승부 안 하는 마방하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8조라든지 뭐 말필 자원이 없긴 합니다만 뭐 24조 이런 말들은 10만 승부 거의 안 하고요. 19조, 그 다음에 30조, 그리고 20조 이런 마방들이 10만 승부 잘해요. 근데 에이스 마린 자체는 초반에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1200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선에서 보여줬던 그 날카로운 탄력을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만 에이스 마린을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이 어려운 경주를 승부로 잡았단 말이에요. 최영찬 의원이 하겠습니다. 뭐 긴가민가한 마필들을 역시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될까 말까 의심 가는 마필을 저는 확신 있게 이제 노리는 경주고, 어쨌든 이 경주까지 지금 포인트가 그거예요. 1경주부터 4경주까지 과연 했을까? 600승이죠. 조성군이 600승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다 지금 어정쩡한 인기만 지금 끌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부에도 좀 조성국 기수가 또 인기마 몇 두를 타고 기승하고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레이스가 바로 이 경주예요. 어쨌든 이 경주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올림피아 퀸이나 에이스 마린 개인적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마필이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전혀 엉뚱한 마필이다.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 뭐 그 마필이 솔직히 이 경주에서 입상만 한다라면 저는 짜편한 환수는 무조건 보장받는다. 자, 긴가민가한, 그러니까 마번을 같이 잡을 때 전문가들이 같이 예상 잡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한, 될까 말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4경주는 준메인 승부로 한번 힘으로 붙어보겠습니다. 네, 더 궁금해지네요. 에이스 마린도 아니고 올림피아 퀸도 아니고 엉뚱한 말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이라는 얘기인데, 자, 최영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4경주 잡아낼 것 같네요. 한구라 여기서 나올 것 같네요. 최영찬 의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갑니다. 풀게이트예요. 1300 국내산 5군에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인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막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수위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예,
역시 상당 혼전 경주예요. 혼전 중에 근소하게 대가리 팔릴 수는 앞이 8번 신세계 신화 이거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직접적으로 공백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근성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낸 마필이 이번에 출전주를 오히려 일주를 땡겨서 3주 만에 나와주고 있는 13번 승리 웨이브가 이번 경주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지만 저는 직접 먼저 이 앞에 뜨는 거 보고 자 말이 세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13번 승리 웨이브를 추천드립니다. 네, 13번 맛 승리 웨이브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최영찬이요. 같은 공백이죠. 지금 보면은 신세계 신화도 작년 8월달에 뛴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공백이 있었다가 이제 그 전에 거는 출전했지만 방만해갖고 의미가 없었고 결국은 그 공백 끝나고 나서 우승까지 기록했던 말이 신세계 신화예요. 지금 승리 웨이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에 못지않게 신세계 신화도 역시 상태가 좋다. 다만 이제 이 두 마리 참 절묘하게 핸디가 올라갔어요. 요게 극복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의 차이인데 저는 신세계 신화도 훈련 상태 전혀 이상 없고 또 우승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말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 신화를 인기마지만 입상 가능한 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신화 승리 웨이브 휴양하고 나와서 곧바로 때렸던 두 마리 이제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 말고도 이거 배당판 열리면 대끼리조차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0배 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14번마 화려한 함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려한 함성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 경주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맨바닥에서 있었지? 왜 맨 꼴찌에서 뛰었지? 복귀하시면 바로 나와요. 네, 늦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좀 막히면서 계속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근데 3월 6일날 퀸터츠나 스피드질주, 2월 8일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앞에 붙여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발력은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함성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에 비해서 이번 경주 출전한 상대마들이 뛰어왔던 편성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센 편성에서 잘 뛰었고 지난 경주는 늦발이라는 돌발 변수 그리고 진로가 막히면서의 아쉬움 여러 가지 좀 악조건 속에서 그만큼의 능력을 저는 보여줬다. 그리고 뭐 그 기쁨회가 거의 뭐 미친 듯이 뛰었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직선주로 들어와서 그냥 다나카 기수가 아예 승부를 좀 포기한다라는 느낌도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주에 보여준 걸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김동현 기수 기승을 했는데 김동현 기수가 잘하는 게 스타트예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번마 화려한 함성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코의 금여병마 메인 승부로 갑니다. 6경주 1200에 혼합 4군 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좀 했어요. 이번 경주 이제 보면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 외곽에 뭐 천하올림이나 등불, 메다글로리아 여기다가 에이스 신화도 팔릴 거고 뭐 6번만 행운 신화 안 팔리겠어요? 무조건 팔리지? 승분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팔리고요. 이 인기마 안에서 팔리는 말이 많더라도 인기마 안에서 끝나면 되는데 아니에요. 복병마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런 지금 하루예요. 그래도 좀 까다롭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이어코가 메인 승부로 잡은 건요. 직전에는 대가리 팔렸어요. 근데 안 되니까 무조건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 출전을 하네요. 바로 12번마 등불. 등불은 지난번에 제가 자르라고 말씀을 드린 말입니다. 안 된다고. 그 등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최대 강자 지봉 승리하고 뛸 때 혼합경주 나가서 뛸 때 그 뭐랄까요 걸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폭발력이 좀 부족했는데 거리를 늘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라고 잘렸는데 글쎄요 늦바라고도 생각보다 좀 잘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1200거리에 나왔습니다. 대가리예요. 지난번에는 무조건 이어코를 믿고 잘라라. 그래서 재미를 봤다면 이번에는 등불을 이어코를 믿고 때려라. 이렇게 재미를 좀 봐야 되겠네요. 12번마 등불 대가리고요.
제가 지금 복병말을 후차권에 붙이려고 하거든요. 배당이 어마무시합니다. 등불만 와준다면 이어코 여기서 항구를 할 수 있어요. 메인 승부에서. 근데 등불이 온다, 입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를 잡았는데 등불 대가리에 어정쩡한 놈들 왜 쳐다봐요? 부산경마 최근에 그렇게 터지는데 왜 어정쩡한 배당, 어정쩡한 저배당에 손을 대냐고요. 어정쩡한 놈 모두 다 자르고요. 진짜 제대로 된 한방. 그 막건으로 한구라 노리고요. 여기에 고배당 막건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산경마 이어코가 완전하게 물이 올랐는데 이번 6경주는 제가 진짜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는 그런 메인 승부예요. 자, 12번마 등불 의심하지 마라. 이번에는 그냥 온다. 등불 놓고 후차권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고 화끈하게 때려먹는 승부 경주로 자 메인 승부 금요일 6경주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건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군전 치르는 말들도 눈에 보이고요. 강급된 말도 하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경주네요. 부산경마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뭐 배당판이 열리면 5번 위너스 보이와 1번 대결왕이 깜빡이로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대가리는 당연히 5번 위너스 보이가 팔릴 것이고 인기 2위로 대결왕이 팔릴 경주로 판단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수는 깜빡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예. 그러면 고수위원은 저배당 인정. 자, 최영천이요. 깰 수 있는 말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깨야지. 대끼리는 깨라고 있는 것 같아. 이건 한마디로 깨냐 버티기냐 이거네요. 제 계산으로는 인기도에서는 끝판 여왕이 조금 끌 거예요. 분명히 보여준 거로는 최근에 별로 없지만 직전 타임 자체라면 분명히 같은 17초 주로에서 밀린 주로는 아니에요. 같은 달 동일날 뛰었는데 타임 자체가 0.1초 차이 나는 거는요 거의 대등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훈련할 때 단독으로 훈련할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병합을 하니까 오히려 말이 더 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판여왕 얘도 안 될 게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끝판여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끝판여왕. 한쪽은 저배당 대끼리 인정. 한쪽은 이제 끝판여왕이 나왔습니다. 저도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요. 깜빡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그 햄버거 뭐 이런 것들 음식 그런 것들 안 좋아하는데 저는 깜빡이가 정말 싫습니다. 나도 깜빡이 싫어해. 그런데 깜빡이가 보이는데 깜빡이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억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가 보이는데 이거를 깨려고 찾아서 추천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대결왕하고 위너스 보이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워낙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들도 사연이 있는 말들을 저는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그 예상평을 이제 썼는데 이 얘기를 예상평으로 쓰려니까 막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9번마 퍼펙트 레이디에서 이제 저는 좀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월 13일날 첼로 소나타하고 그 월드퀴가고 뛸 때요. 절대 편안하게 뛰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외곽을 돌면서 나름대로 자력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경주에 또 월드킥하고 뭐 담양천사 이런 말들을 만나는데 그때 유해명 기수가 9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요. 굉장히 무리하게 외곽을 돌면서 깨집니다. 전개가 좀 꼬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경주에 유해명 기수가 뭐를 했냐면 지난번에 따라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앞에 때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 해서 걸어 들어왔죠. 자, 이번에 노조모 기수의 기승인데요. 유현명 기수가 2월 13일날 그 아름다운 기억을 되뇌이기 위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그때를 상상하면서 말을 몰았어요. 한 번은 그때처럼 탔는데 너무 경주가 꼬여서 깨졌고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붙여볼까? 앞에 붙였는데 깨졌어요. 노조모 기수는 이 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결대로 탈 거란 얘기죠. 그럼 결대로 타면 오히려 그 말씀드린 2월 13일날 첼로 소나타와 월드킥을 이길 때 걸음이 편안하게 뛰었을 땐 이길 때 걸음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위너스 보이나 대결왕 같은 경우 뭐 능력은 앞서 있으나 이 두 마리가 모두 다
그 나름대로 이제 승분전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퍼펙트 레이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최근 두 차례 경주의 유현명 기수의 그런 생각들, 너무 복잡했던 생각, 너무 잘하려고 했던 생각들, 그게 오히려 독이었다. 그러면 퍼펙트 레이디를 추천을 한번. 이게 몇 배 나올까? 1번 5번이 대결한 거하고 해놓으니까. 아, 많이 나오지 이거는. 이제 승분전이고 하기 때문에 한 4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말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4-5배 정도 나오고, 실제로는 이 막고를 깨면은 지금 이호코 의원이 얘기한 9번 퍼펙트 레이디가 유일하게 보기가 떠요. 이호코 의원이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는데 2월 13일 날이 압권이었고 자력을 입상한 거고. 이 두 막권을 깬다는 복귀로 보면은 6번 상승물결도 찜찜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예, 깰 수 있으니까. 상승물결이 2월 8일 날 뛰었던 거 보면 얘는 별표가 나와요. 정말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적 연지를 못 뛸 수밖에 없게끔 코너를 개무리하면서 병신같이 닫고. 설동복 특유의. 예. 그리고 3월 8일 날은 기립늦발을 하고 경주를 포기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깰 말은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6번 상승물결까지도 한번 가지고 갔죠. 네, 이거 7경주는 딱 그거 같아요. 저 배당 한 방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배당을 노리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 한번 초이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4분 경주. 총 12마피 나오면서 상당 혼전세 양상을 띄우고 있는 이런 편성이에요. 자, 팔리는 마피들이 많죠. 물론 혼전 경주다 보니까 이놈 저놈 간다는 놈들도 많고 많이 팔려줄 텐데 땡큐죠. 간다는 놈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수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때리는 배당이 더욱더 짭짤한 배당이 나와주겠죠. 고수가 텍스트 예상 크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소스 저리 가라. 복귀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복귀가. 그리고 마필의 훈련 상태가 어떤 것만 꼼꼼하게 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 하면 그냥 놓고 때리고 없다고 하면 빼버려요. 경마 이렇게 만만합니까? 개소수들 많아요. 그리고 마방에서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빨 간다고 됩니까? 사이즈가 안 되는데 편성이 안 맞는데 소스로 경마하면 오래 못합니다. 자, 고수가 요즘에 계속해서 지급 줘서 써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1일 부산 교차 아주 대박을 내드렸죠. 뭐 1경주, 4경주, 6경주 터졌던 경주들은 고수가 싸그리 잡아내면서 적중시켜드렸는데 특히 1일 부산 교차 4경주 중앙체강을 강력한 쌍복대가리로 넣고 시원하게 때려드리면서 쌍승식 배당 161.3배짜리 자, 시원하게 또 때려드렸습니다. 주력으로. 자, 이번 주도 역시 배당은 계속 좋게 흘러갈 거예요. 혼전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 8경주 고수가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가 정말 노려야 되는 아나짜리가 불안하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보기 힘든 말입니다. 자, 고수는 그 마필 하나에 대한 노림수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면서 역시 오늘 승부처로 방송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자신있게 한번 때려볼 것이고요. 자, 적중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 지금 고수한테 방긋하고 미소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될 때 되는 거예요. 경마는. 자, 될 때 한번 때려 먹어봅시다.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 한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9경기입니다.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후반부에 배팅을 때릴 수 있는 경주에서 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하루 종일 아마 조성기수 600승 갖고 설왕설래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김홍기 기수가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수들이 또 승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바로 5월 1일 금요 경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주에 지금 현재 눈에 뻔히 보이는 충만은 지봉승리예요. 지봉승리가 데뷔전 이후에 보여준 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죠. 인기 1위 마필까지 넘어서면서 결국은 우승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직전에 봤을 때 세다. 자, 이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지봉승리입니다. 이 마필에게 쫙 뚫리고 나올 수 있는 레이스가 바로 이번 구경주예요. 근데 자, 이 구경주를 왜 제가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냐? 얘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뻔히 팔리는 말이 아닌 나만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이 이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주를 메인승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당연히 관리마가 출전하기만 기다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승부를 때려야 돼요. 복귀 좋죠. 훈련 다 좋아요. 모든 조합을 다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너는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힘을 주는 게 저는 당연한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팅의 승부, 그 강약 조절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기다린 말이 나왔을 때는 힘을 줘야 된다. 당연히 다음에 안 된다 생각되는 말은 무조건 그 말은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가져가죠. 자, 지봉 승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말에 붙일 수 있는 남들 자체는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저 최영찬은 한 방울의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함께하는 금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 국내산 3군 경주, 부산 경마 10경주로 가봅니다. 10마리가 이제 출전을 했어요. 아, 대풍년 진짜 4연승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게 아마 제일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수위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대풍년 자르고 갑니다. 저는. 잘라야지.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시원한. 잘라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너무 완벽해. 계속 대가리 왔는데 지청연주 왔지만은 이거는 좀 불안한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불안한. 아, 이거 거리 늘면은 얘는 부러지겠다. 이런 예고가 왔는데 이번 경주 보니까 편성 보니까 대풍년이 최근에 만났던 편성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편성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왜 지청연주 거리가 늘면 불안하겠다 생각했냐면은 힘을 쓰니까 얘가 나중에 힘이 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선행을 나간다고 하면은 힘을 먼저 쓰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러면 감량이 4.5kg가 있고 거리가 1200으로 내려왔지만 어차피 인기매하라고 한다면 3번 대풍년을 놓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6번 진격의 질주가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마피는 선임으로서도 꾸준하게 뭐 생각보다 더 떠지고 있고 이번 경주도 누가 선행을 나가든 누가 땅바닥에 있던 간에 얘는 선의권에서 자기가 뛰던 대로 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진격의 질주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진격의 질 추천만 나왔고요. 최홍찬님. 저는 당연히 클라이밍이죠. 클라이밍. 상대적으로 2월 27일 날 둘이 뛰었을 때 2마신 차이로 대풍년 이겼어요. 그 당시에 지금 경주 게이트 조건도 그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같이 옆에 붙어있지만 인코스는 대풍년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당시에 대풍년 선행을 가서 클라이밍 따라가면서 2마신 차이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인기 1위, 2위가 그대로 그냥 끝난 게임이었는데 최근의 모습 자체를 보면 지금 대풍년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초반 스피드 자체도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게이트가 아주 처음부터 아싸하게 밀고 나가고 댕을 나가는 모습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클라이밍 자체가 이번에는 마음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고 그 당시에는 핸디가 1.5가 차이 났지만 이번에는 0.5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밍 조건도 분명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 반대편 붙어있는 대풍년 물론 이 경주가 만약 뻥하고 배당이 터져버리는 경우의 수는 3, 4가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앞에 가려고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전개의 모습 때문에 깨지는 경주지만 클라이밍은 선행 가는 조건만 만약 가도 또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리한 선두권 경험만 아니라면 이번에 또 버티는 그런 마블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풍년이 이제 포인트예요. 고수현이 이제 대풍년 잘라야 된다.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대풍년을 지난번부터 좀 불안하게 봤어요. 자르진 않았고 저도 지난 경주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니 2연승을 달릴 때 매직라인 15마신이 이기고 행운 신화를 10마신이 이기니까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센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혼합사고 나와가지고 뛸 때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이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는요. 솔직히 겨우 들어온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센 말들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그 진짜 세기의 빅매치가 있잖아요.
무패 복서와 그리고 이제 8개 체급을 석권했던 그런 뭐 정말 빅매치가 있는데 모두 다 그 파키아오가 이겼으면 하고 이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대풍년은 지금까지 센 말을 만나서 뛰어본 적이 없고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선행을 편안하게 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클라이밍이 같이 뛰었던, 대풍년하고 같이 뛰었던 2월 27일 경주 이후에 클라이밍은 말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선행 못 갈 수도 있어요. 선행 가더라도 힘들게 나가는 거고. 지난번 그 거는 이번에 거리 줄였다 4.5km 감량이다.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함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쉬는 곳수도 빨라. 거리가 시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를 잡아줄 이유가 없거든. 이게 뭐냐면은 물론 대풍년이 그 메이웨더 같이 굉장히 센 그런 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고 근데 이 말은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메이웨더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파키아오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풍년은 센 말을 만나서 경합을 해봤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경주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부러진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추천만 원 클라이밍과 진격의 주도 나왔기 때문에 추천만 원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 대풍년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경주다라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이번 주는 이제 11개 경주, 부산 경마가요. 제주 경마가 4개 경주고요. 10일 경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마리가 출전한 경주 편성으로 갑니다. 제가 10경주를 너무 거창하게 무슨 뭐 메이웨더의 파키아오까지 아니 나오고 그거는 얘기를 잘했어. 설명을 잘한 게 적절한 비유였다고 봐. 그래서 일단은 10경주는 저는 굉장히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라 한번 좀 대풍년 얼마나 뛰나 보는 거고요. 자, 11경주 8마리 출전, 단순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2등급의 핸디캡 경주. 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훈련으로 다니는 말씀드리면 강급된 말을 당연히 노려야 되는 게 맞고요. 뭐 1군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고 입상까지 성공했던 말이 자, 직전에는 아마 예상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훈련 거의 안 왔죠.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돌려준 말 한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백호 장군이에요. 자, 1군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 마필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너무 없고 뭐 중간에 휴양도 했죠. 휴양도 했는데 그 걸음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예전에 백호 장군이 보여줬던 그 능력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그 걸음이 살아나지 못했었는데 직전에도 얼레벌레 이제 훈련하고 편성도 셌기 때문에 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원래 이번에는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말에 뭔가 이상중에 좋아졌다는 얘기죠. 훈련감도 그만큼 세졌다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뭐 플러스 알파가 좋아졌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해도 말이 소화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상승 전력은 2군에 머무르고 있는 말과 올라온 말이 상승의 전력인 건 맞지만 강급된 백호 장군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 우수마로 백호 장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백호 장군 추천만 나왔고요. 고수현. 예, 조성곤이가 600승에 1승을 내겨놓은 599승인데 저는 여기 그 계속 그 전까지는 뭐 온다 하더라도 대가리를 깔까 싶은 마필은 확신이 오는 말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대가리를 칠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금요일날 600승을 달성을 한다고 보는 마필이 6번 다이나믹 대시는 그냥 인기 1인데 얘는 대가리로 이번 경주 온다. 확신이 있네요. 네, 6번만 다이나믹 대시 그리고 이제 백호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도 하나 추천만 살짝 던져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바다 축제예요. 지금 이제 체계가 변경되고 레이팅 제도가 생기고 이제 승급과 강급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요. 가장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탄 말이 바로 그 바다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팅 제도가 생기면서 얘는 1군에 있던 말이 2군으로 갑니다. 2군에서 2번을 뛰고 다시 1군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2군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늦발에 뭐 그냥 무리하게 외곽 돌면서 그냥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개판 쳐놓은 거고 2월 13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스트릭트리 투스텝이나 퍼번트 스톱, 퍼펙트 질주랑 뛸 때 경주 초반에 말 가는 대로 그냥 대충 탔어요. 그때 당시에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대충 타다가 마지막에 그냥 투입을 해봤는데 걸음은 남았어요. 자, 그전 경주는요. 벌마의 꿈이 이끄는 레이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부담 용량이 낮긴 했습니다만 벌마의 꿈이 이끄는 핸디캡 경주에 나가서 벌마의 꿈하고 3마신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2군에 가서 대충 2군 가서 그 놀다가 이번에 다시
1군 올라갔다 2군으로 강급됐는데 57.5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시각적으로 5.5를 더 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1군에서 58 이상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뛰어봤고 가능성을 보여왔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2등급 경주 여기서 어차피 제가 볼 때 대충 한 말 8마리 나오는데 5, 6등만 와도 지금 레이팅이 98이기 때문에 1군 또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왕이면 상금 벌어가지고 가야죠. 저는 1번만 바다축제 57.5라도 문제 없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만 바다축제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부산경마 금요일에 펼쳐지는 부산경마는 여기까지네. 5월 첫날이에요. 뭐 저희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 수 있다라고. 자, 첫날 5월의 첫 주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지급조사팀이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견이 좀 분분한 경주들 그리고 또 의견이 모아지는 경주들 이런 경주들이 있었는데 뭐 쉬운 경주 쉽게 가고요. 어려운 경주 조금 더 머리를 좀 복잡하게 틀어서 배당까지 한번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